안녕하세요. 원과 고려 후기 여성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는 머리 모양과 관모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김나영입니다. 여러분, 최근 논란에 휩싸였던 한복과 한포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중국의 한 게임사가 스타일링 게임을 한국에 서비스하면서 한복을 게임에 도입하였는데 게임 속 한복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중국이 한복은 우리 중국 명나라 의상이다. 중국 소수민족 중 하나인 조선족의 의상이니 중국 옷이다 등의 주장을 내세웠기 때문이죠. 이는 중국 영토에서 파생된 모든 역사와 문화는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문화 동북 공정입니다. 저는 이 사태를 접한 뒤 다른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고유 문화를 자신의 문화로 귀속시키려 할 때 이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 중 원과 고려 후기 복식의 주제를 선택하였는데 원 간섭기 당시 몽골풍이라 불리며 고유 복식과의 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최근 논란과 관련지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원나라 여성의 머리 모양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으나 몽골 여행기에서 남자와 여자의 옷차림이 같으며 특히 어린 소녀와 남자를 구분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도용이나 회화에서는 남자처럼 입은 소녀의 모습이나 남자와 유사한 머리 모양을 한 것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고려시대 여성 복식은 이전까지 통일신라의 복식 문화가 그대로 이어졌으나 원 간섭기 이후 원의 복식과 고유 양식의 이중 구조를 이룹니다. 고려 도경에 따르면 여성의 머리 모양은 대부분 유사한 형태였습니다. 사진 속의 머리는 혼인 전에 홍색 비단으로 머리를 묶고 나머지 머리는 뒤로 내린 형태입니다. 또한 원의 영향을 받았는데 미혼의 경우 여자도 남자와 비슷한 머리를 했던 몽골에 비해 회화에 나타난 고려 미혼녀들에게는 쌍깨 형태의 머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불교의 성행으로 발달한 나비 형태의 환계형, 고개형 등 신라시대의 가계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당송원의 문화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여성의 복식은 머리 모양뿐만 아니라 복식도 남자와 비슷했지만 결혼 후 차림새가 달라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바로 예장용 관모인 고고관인데요. 고고관은 윗부분이 솟아오른 모습이 거위나 오리 같아 고고라고 불리었습니다. 모자 위는 평평하고 넓으며 드림 장식이 있는 모자의 위에 길고 가는 몸통을 높게 세운 형식입니다. 또한 평평한 부분에 화려한 장식을 달아 계급을 표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고고관은 결혼한 부인의 상징으로 외출할 때나 사람들 앞에 나설 때 반드시 착용하였습니다. 고려시대 여성들은 머리를 다양한 형식의 관모나 장식으로 아름다움을 극대화하였습니다. 화가는 꽃이 아니더라도 화려한 장식으로서 모양이나 크기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족두리는 그 근원을 고려시대에 전해진 몽골의 고고관으로 보는 의견이 있는데요. 고려사에서는 원의 황태후가 고려의 후비에게 보낸 고고를 쓰고 연애를 벌였다는 기록이 있어 고려의 궁중에서도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고관의 높이는 이자에 이르고 모자 끝은 오리처럼 생긴 몽골의 고고관이 조선에 와서 정착된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외관상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족두리를 둘러싼 논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족두리는 고고관에서 비롯된 것이기보다는 부인의 올린 머리를 풍성하게 보이기 위한 예장용 쓰개나 가채에서 비롯된 우리 고유의 여성용 예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통해 당시 상호 간 영향을 받아 비슷한 복식이 나타날 수 있으나 그 이후로는 각각 독자적인 특징을 통해 고유 문화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다루었던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 논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저의 발표를 통해 우리 고유 복식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하고 이를 활용하여 우리 고유의 것을 훼손시키는 여론에 대해 반박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평창올림픽 당시 한국적 아름다움의 현대적 표현을 주제로 한 의상에서 족두리 장식이 사용되거나 웨딩 족두리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과거 문화에서 착안한 아이디어임을 말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